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기도를 접어서 입체 도형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전기도를 보면 정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리고 모두 정사각형 3개가 각각 한 변을 공유하고 있고, 그 정사각형에 각각 하나씩 한 변을 공유하는 이등변 삼각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정사각형에서 이 정삼각형만큼의 평면이 잘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는 이 원래 정육면체의 전체 부피를 구한 다음 이 잘려나간 빈 부분, 정육면체에서 빈 부분만큼인 삼각뿔의 부피를 빼주면 되는데, 여기 이 입체 도형은 정육면체니까 그래서 한 변이 3cm였을 때 이렇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서 높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모두 같으므로, 그래서 정육면체 부피 마이너스 삼각뿔의 부피를 해주면 우선 정육면체 부피는 3의 세제곱이고요. 그리고 삼각뿔의 부피는 우선 밑면이 2분의 1 곱하기 밑면이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이고, 그리고 이 높이를 곱할 때도 3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 편하게 그냥 3의 세제곱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거기 곱하기 3분의 1 삼각뿔의 부피를 구할 때 3분의 1을 곱해함으로 3분의 1까지 곱해서 나타내보면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27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2를 계산해보면 2분의 45 세제곱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분의 45 세제곱cm입니다. 전개도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우선은 다음과 같이 전개도를 보면 우선 정사각형 4개가 각각 한 변을 공유하며 있고, 그 한 정사각형에 각각 하나씩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을 공유하는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등변 삼각형 중 하나에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긴 한 변을 공유하는 정사각형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cm입니다. 이와 같은 전개도를 잡았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을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이 입체 도형은 밑면하고 뒤쪽에 있는 두 면이 각각 정사각형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정사각형의 이등변 삼각형은 그 정사각형의 두 변과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 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사각형의 두 변과 각각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이등변해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이등변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정삼각형이 만약 없다면 이 부분이 뚫려 있게 되는데, 이 정삼각형이 있음으로써 이 이등변 삼각형들 사이에 있는 공백이 이렇게 막혀 있고, 이 점선으로 그린 부분은 이 입체 도형이 만약 정육면체였을 때를 나타낸 점선입니다. 그리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이 3cm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정사각형이 한 변, 여기도 정사각형이 한 변, 여기도 정사각형이 한 변이므로 가로, 세로, 높이는 다 모두 3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삼각형을 이 사각형에서 이렇게 전개도를 이렇게 조립해서 입체도형을 만들 때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울 때 이 변하고 이 변이 맞닿게 되고, 그리고 이 변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서 올렸을 때 옆에 있는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변과 공유를 하게 되고, 이 삼각형도 똑같이 접었을 때 옆에 있는 사각형의 변을 공유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각각 그 두 개의 길이가 같은 변이 정사각형의 한 변과 이렇게 맞닿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이렇게 접어보면 이 중간에 이렇게 공백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 세 개를 접은 모양은 이 뒷면의 모양과 같을 거고, 그리고 이 이등변 삼각형 세 개는 각각 이렇게 중간에 공백이 있는 채로 정사각형의 두 변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될 거고, 그리고 이 길이가 혼자 다른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변은 이제 정삼각형의 한 변과 길이가 같고, 실제로 이쪽을 보시면 이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가 긴 변과 그리고 길이가 다른 변과 정삼각형의 한 변이 변을 공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접어보면 이 변과 이 변이 공유를 하게 되고, 이 변과 이 변이 공유를 하게 되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길이가 다른 변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 세 변들을 이어가지고 이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선은 이제 이렇게 잘린 모양이 되거든요. 이 정삼각형만큼 이렇게 잘린 모양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잘린 부분의 넓이를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니까 잘린 삼각뿔의 부피만큼을 정육면체 부피에서 빼기 위해서 원래 있던 만약에 이게 정육면체의 전개도라면 정육면체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cm인 정육면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됐어요? 틀리 나왔네. 일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전개도를 접었을 때 나오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아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전개도를 접게 되면 정사각형 3개와 이등변 삼각형 3개 그리고 정삼각형 1개가 나와 있고, 이등변 삼각형 3개는 정사각형 3개의 한 변과 한 변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이 이등변 삼각형의 대각선은 이 세 이등변 삼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모두 같고, 대각선 이등변 삼각형에는 대각선이 없죠. 대각선이 아니라 가장 긴 변이죠.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모두 같고, 그리고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을 공유하고 있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게 되면 이런 입체도형이 탄생하는데, 이 세 변은 서로 이 정삼각형 3개를 접었을 때 서로 맞붙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탄생하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은
정사각형의 한 편의 길이와 같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적분 M은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와 같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긴 편은 정삼각형의 한 편의 길이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가 정삼각형 모양으로 비어있는 입추도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밑면이 된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3cm라고 전기도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밑면의 두 변의 길이는 모두 3cm와 3cm, 그리고 접으면서 높이가 된 변 또한 정사각형의 또한 각 변의 길이가 같고 위는 3cm이기 때문에 이 제도형의 높이 또한 3cm가 됩니다. 이때 이를 정사각형으로 이를 한 변의 길이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 다시 설명할게요. 이 입추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의 높이에서 이 도형을 정육면체로 표시를 하였을 때 플립부의 높이를 구하게 된 모양을 빼게 되면 이는 삼각뿔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식을 쓰게 되면 정육면체의 부피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즉 3세제곱 마이너스 삼각뿔에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삼각뿔의 밑면의 넓이는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3, 즉 3제곱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인 3에 곱하기 3분의 1인데 이제 3이 3번 들어가기 때문에 편의상 3세제곱으로 쓰고 식을 쓰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27-2분의 27 곱하기 3분의 1 약분되어 27-2분의 9, 즉 2분의 45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분의 45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1215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표는 A반과 B반의 성적을 써서 나타낸 표입니다. 이때 A반에서 성적이 상위 20%인 학생과 성적이 같은 학생이 B반에 있을 때 B반에서는 이 학생은 B반에선 최소 상위 몇 %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A반의 학생 수를 이 표를 통해서 구하게 되면 20명이라고. 이 표가 뭐야? 왜 이 표라고 얘기를 해? 도수분포다형을 통해서 A반 학생 수를 구하게 되면 총 20명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위 20% 학생의 점수는 20 곱하기 100분의 20, 즉 상위 20%에 속하는 학생의 수는 전체가 4명이고 이때 이 상위 20% 안에 드는 학생과 점수가 같은 학생의 있을 때 최소 상위 몇 %, B반에선 최소 상위 몇 %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상위 20% 학생이 드는 안에서는 80점 이상 100점 미만이고 최소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학생의 점수는 80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수분포 다각형을 통해 B반의 학생 수를 구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0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B반에서의 80점까지의 학생 수는 모두 더했을 때 여섯 명이 나오고, 그래서 이 학생의 상위
A반에서 성적이 상위 20% 안에 드는 학생과 점수가 같은 학생이 B반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학생은 B반에서 최소 상위 몇 %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나왔어요. 1215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A반과 B반 학생들의 성적을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 있을 때 A반에서 상위 20%에 든 학생이 B반에서 최소 상위 몇 %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이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A반 학생 수를 구하자면 총 20명이고 이때 A반 학생 수가 20명일 때 상위 20% 학생은 총 4명입니다.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을 보자면 이제 상위 4명은 총 점수가 80점 이상 100점 미만 안에 모두 4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위 20%와 같은 학생은 최소 80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반 학생 수는 마찬가지로 A반과 같이 20명이고 이때 80점까지 학생 수가 B반에서는 6명이기 때문에 20분 전체가 20명이므로 20분의 6 곱하기 100을 하여 30%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A반에서 상위 20%를 한 학생은 B반에서 최소 상위 30%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수분포 다각형이 뭐지? 이제 도수 그 가로로는 이제 계급을 나타내고 세로로는 변량을 나타내서 그 이제 세로가 별량 값이야? 질문해볼까? 도수분포 다각형이 뭔지 알죠?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가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이 잘 계급의 크기죠? 가로가 계급의 크기이고 세로가 계급의 도수를 나타내는 표에서 한 계급의 도수만큼 표로 나타낸 후에 그 가운데에 점을 찍은 후 선을 연결하여 만든 다각형을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됐어요? 분량에 대한 질문은 아니야? 분량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래요? 다른 설명해주세요. 도수분포 다각형이란 가로는 계급의 크기를 나타내고 세로는 계급의 도수를 나타낼 때 이제 자료의 계급의 크기에 따른 도수를 나타내는 곳에 점을 찍고 그 점끼리 선을 이어 나타낸 다음 어디에 점을 찍는다고? 그 이제 계급의 크기에
어떤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계급의 계급의 구간에 알맞게 점을 찍고 그 값이 총 몇 개인지 그 점 찍힌 위치를 한번 볼래? 각각의 점이 어디에 찍혀 있어? 계급의 크기의 중앙에 그러네. 계급의 크기의 중앙에 점을 찍고 그 점끼리 이은 다각형을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다각형이라는 게 뭐야? 여러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만든 평면도형이에요. 선분은 어떻게 만들지? 점과 점을 이은 거죠. 그렇지. 점과 점을 이어야지. 네.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만든 평면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만든 평면도형. 1개, 2개, 3개. 이것도 다각형이겠네? 이제 빈 곳이 없게 모두 이어야 돼요. 근데 네가 지금 설명한 것 중에는 계급의 중앙값만 연결한 점들을 연결을 해서 다각형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밑에 이제 그 도수가 0인 것을 0끼리 제외하고 모두 이어서 생긴 0을 제외를 해야 돼. 0과 0끼리는 제외를 하고 그걸 빼고 그럼 서분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계급과 계급이 바로 붙어 있는 구간에만 선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나와 있는 도수분포 다각형의 계급값이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곳에는 점이 찍혀 없지? 네. 근데 그보다 낮은 점수인 계급값일 때는 0이랑 0에 아니 0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점을 찍은 다음에 다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0점이 없다면 다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겠지? 예. 말로써 설명하기가 어렵죠? 예. 근데 이렇게 한번 해야지 더 기억에 남는답니다. 예. 그래요. 다음과 같이 6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가로가 50cm, 세로가 40cm, 높이가 30cm인 직사각형에 한 모서리에 줄을 묶고 그리고 다른 방향에는 공을 묶었을 때 이 30cm의 줄을 묶었을 때 이 공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모든 부피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공이 어느 방향으로든 일단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30cm인 구의 부피만큼 움직일 수 있고, 이때 이 직사각형이 차지하는 부피 안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잘려있는 부분은 전체 구의 8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30cm인 구의 부피에 8분의 1을 빼면 이 공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부피의 합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의 부피는 파이 r 세제곱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r일 때 파이 r 세제곱이기 때문에 30의 세제곱 파이 곱하기 3분의 4 그리고 8분의 1만큼을 뺐기 때문에 곱하기 8분의 7을 하면 31,500파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1,50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30cm인 줄을 한 공과 연결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공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부피를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단 이 직사각형의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또 이 줄을 묶을 때 매듭은 무시하고 계산합니다. 이해했어? 혹시 지금 문제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대치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모든 면이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여기가 모두 90도이고 여기도 90도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가로가 50cm고 세로가 40cm 그리고 높이가 30cm인 직립면체의 한 꼭지점에 30cm의 줄로 공을 묶어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공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직사각형 안으로 공이 들어갈 수 없고 묶을 때 매듭의 길이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 공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입체 도형으로 나타내어 보면 이렇게 구 모양이 나오는데 이쪽이 잘려 있는 것은 이 직립면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직립면체를 줄이 쓸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한 면이 있는 모양으로 이게 4분의 전체 부에서 8분의 1만큼이 잘려나간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줄이 30cm이기 때문에 그 줄을 기준으로 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의 반지름은 30c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의 부피를 구해보면 30세제곱 파이 곱하기 3분의 4 그리고 8분의 1만큼 빠졌으니까 여기서 8분의 7을 곱해서 30세제곱 파이를 계산하면 27,000파이이고 그리고 이 3분의 4 곱하기 8분의 7을 약분하여 계산해보면 6분의 7이기 때문에 이 둘을 약분하여 계산하면 31,500파이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부피는 31,500파이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 왼쪽에 있는 원기둥에 원래는 음료가 꽉 채워져 있었는데 그 음료를 다음과 오른쪽에 있는 원뿔 모양의 컵에 5분의 4만큼 5분의 4만큼 담아서 원뿔 모양의 컵을 6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남은 음료의 양이 왼쪽에 있는 주황색으로 칠해진 부분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에 있던 음료수의 전체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잠깐만. 문제 설명 이해됐나요? 다시 합니다. 네. 네. 처음에 음료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원기둥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음료를 다음과 같은 원뿔 모양의 컵 6개에다가 한 원뿔의 부피에 5분의 4만큼 담아서 6개를 모두 채웠다고 합니다.
6개 모두 5분의 4만큼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우고 나서 남은 만큼의 남은 주스의 양이 이렇게 높이가 5cm이고 밑면의 반지름이 6cm인 이 원기둥의 부피와 원기둥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때 음료가 가득 채워져 있던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원풀 컵에다가 6개 각각 원풀의 5분의 4만큼 담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래 이 원풀의 부피는 3제곱 파이 곱하기 10 그리고 원뿔의 부피를 구할 때 곱하기 3분의 1을 해줘야 하니까 3분의 1까지 곱해져서 약분을 계산해보면 3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고 이것의 5분의 4만큼 음료를 담았다고 했으니까 여기 곱하기 5분의 4를 해주면 약분해요 2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담겨있는 이 양에다가 양이 이만큼 담겨있는 똑같은 컵이 6개가 있는 거니까 곱하기 6을 해서 144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원뿔 모양의 컵의 5분의 4만큼 6개가 채워져 있는 주스의 양은 144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다음으로 이 원기둥에 남은 이 음료의 양을 구할 건데 여기서는 아까 처음에 문제 설명할 때 말했듯이 밑면의 반지름이 6cm이고 높이가 5cm입니다. 그래서 이 부피를 구해보면 반지름이 6cm이므로 6제곱파이 그리고 높이가 5cm이므로 곱하기 5를 하여서 18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이 원기둥 모양의 캔에 음료가 가득 차 있다고 하였으니까 이 원기둥 모양의 캔의 부피는 이 원뿔에 옮겨 담은 음료의 양과 여기 남아있는 음료의 양의 합, 즉 134파이 플러스 180파이 32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원기둥 캔의 부피는 32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원기둥 캔의 전체 높이니까 밑면의 반지름을 주었으니 높이를 A라고 하고 10을 세워서 6제곱파이 곱하기 A는 324파이 따라서 A가 9cm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9cm입니다. 질문하세요. 이거 좀 편의를 위해서 좀 펜으로 좀 써놔도 될까요? 왜 뭐가 더 중요해야 되는데? 이게 6개 있다는 사실과 아니야 네가 얘기했잖아. 그런가요? 넌 충분히 설명을 했어. 질문 없어요? 됐어요? 질문 안 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다음과 같은 원기둥 모양의 캔이 있을 때 액체가 모두 꽉 차 있는 캔이 있을 때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에 5분의 4만큼씩 음료를 총 6개 따랐다고 합니다. 이때 남은 양이 다음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이고 높이가 5cm의 원기둥과 같을 때 이 원기둥의 높이
10cm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3cm여서 3의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인 10 그리고 3분의 1까지 곱하면 30파이가 이 원뿔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뿔의 5분의 4만큼씩 따랐다고 했기 때문에 30파이 곱하기 5분의 4로 24파이가 이 원뿔 하나에 담은 액체의 양이 되겠고, 이게 총 6개가 있기 때문에 24파이 곱하기 2를 하여 144파이가 이제 이 원기둥에서 원뿔에 따른 총 액체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기둥의 남은 부피는 밑면의 반지름이 6cm였고 높이가 5cm였기 때문에 6의 제곱 파이 곱하기 5를 하여 180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남은 양이 되겠고, 전체 합은 324파이가 이제 이 원기둥의 전체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높이를 구하자면 원기둥의 부피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였던 6의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를 a라고 하고 6의 제곱 파이 곱하기 a가 324파이이기 때문에 a는 9cm가 나오고, 따라서 답은 9cm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A 과수원과 B 과수원의 자두의 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두 과수원의 전체 무게 상위 15%를 특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각 과수원의 각각 상위 55%를 상급이라고 할 때, 55%에서 특상을 뺀 값을 상급이라고 할 때 두 과수원의 상급 자두의 개수의 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자두의 개수를 각각 A 과수원과 B 과수원을 구해보자면 모두 20개로 같고, 이때 전체가 40개이고 상위 15%를 구하자면 100분의 15를 곱하여 6개가 특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자두부터 쭉 나열해보자면 79g, 79g, 78g, 77, 77, 75g으로 쭉 나열되기 때문에 특상은 총 6개였고, 문제 확인도 필요한가요?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거도 그렇네요. 테크니컬 갈게요. 한 26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도수분포표에서 그림과 같은 도수분포표는 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판매량을 40일 동안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때 16개 이상 18개 미만의 상대 도수가 0.3이었다고 할 때 14개 이상 16개 미만의 상대 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40일 동안 조사를 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일수를 모두 더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계급들의 합의 상대 도수가 0.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14개 이상 14개 이상 16개 미만의 도수를 x라고 가정하였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 10분의 7은 전체인 40분의 나머지의 합을 모두 하게 되면 18 플러스 x 그리고 10분의 7을 분모가 40이 되도록 하게 되면 40분의 28 따라서 x의 도수 x는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2의 상대 도수는 40분의 10 즉 4분의 1이고 이를 소수로 나타내게 되면 0.25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0.25가 되겠습니다. 문제 설명 한번 들려주세요. 네. 1268번 문제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의 판매량을 40일 동안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데 16개 이상 18개 미만의 상대도수가 0.3이라고 합니다. 이때 14개 이상 16개 미만의 상대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x를 뭘로 넣고 이제 x를 구하는 과정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우선 x는 14개 이상 16개 미만이라는 계급의 도수를 x라 하였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16개 이상 18개 미만의 상대도수가 0.3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계급들의 상대도수의 합은 1에서 0.3을 뺀 값이 0.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7을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10분의 7이고 상대도수를 구하는 과정이 도수의 총합분의 계급의 도수이고 40일 동안 조사를 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는 40분의 나머지 x를 제외한 나머지 계급들의 도수를 모두 합하게 되면 18 플러스 x 그리고 10분의 7을 40분모를 40으로 나타내게 되면 40분의 28 그래서 x는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조사를 했다는 거를 x를 구하는데 썼는데 이 히스토그램 자체는 김밥이 팔린 개수인가요? 네, 그래서 삼각김밥에 대해서 나타냈는데 이게 40일 동안 조사하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어서 저렇게 쓰신 거죠? 이 히스토그램은 몇 개 이상 몇 개 미만이 팔린 만큼의 날이 며칠인가를 쓴 히스토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즉 삼각김밥이 팔린 만큼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래프의 세밀 값이 뭐지? 그러니까 계급의 도수
도수가 나타내는 게 무슨 값이지? 판매일이지? 며칠 판매됐다. 예를 들어서 12개에서 14개 미만 판매된 날수는 4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이해되나요? 네. 다음 질문. 제가 나가세요. 아, 미안해. 송. 천 268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을 40일 동안 조사를 하여서 다음과 같이 삼각형이 이 계급만큼 팔린 일수를 구한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때 16개 이상 18개 미만의 상대수가 0.3이고 3일 때 14개 이상 16개 미만의 상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16개 이상 18개 미만의 상대수가 0.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것의 전체 상대수는 1이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상대수의 합은 0.7, 즉 10분의 7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14개 이상 16개 미만의 계급의 도수를 x라고 나타내었을 때 16개 이상 16개 나머지 이제 모든 도수들을 더하고 그리고 거기에 x를 더한 값이 10분의 7의 상대도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40분의 2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 40분의 28이에요? 거의 10분의 40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40일 동안 조사를 한 것 중에서 이 상대도수 이 16분의 18에 제외한 상대도수가 10분의 7이고 0.7이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럼 16분의 18을 빼고 이제 16개 이상 18개 미만을 빼고 이제 다른 계급들의 모든 도수들의 합이 0.7 모든 도수들의 합의 상대 도수가 0.7이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대 도수의 합이 0.7이니까 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14개 이상 16개 미만의 도수를 x라고 뒀을 때 이 x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1의 값을 전체를 기준을 40으로 했을 때 10분의 7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10분의 7이 40분의 28이기도 하니까 이 40분의 28로 이렇게 통분을 해서 x를 구할 수 있게 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x를 구해보면 x는 10이 나오게 되고 전체가 40이라고 했으니까 이 14개 이상 16개 미만의 상대 도수는 40분의 10, 즉 3분의 1, 0.2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0.25입니다. 예요? 됐어요. 저거까지 발표하면 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3cm이고 높이가 8cm인 원뿔에서 원뿔의 꼭지점 P에서 밑면 원주 위에 있는 점 각각 A, B를 포함하게 평면으로 잘랐다고 합니다. 이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설명 이해됐나요? 다음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3cm이고 높이가 8cm인 원뿔이 있습니다. 이 원뿔에서 중심각이 90도로
원뿔의 꼭지점 P에서 밑면의 원주 위의 점 각각 A, B로 B가 포함되게 평면으로 이렇게 잘랐다고 합니다. 이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 원기둥 중심각이 270도가 되는 원기둥의 일부와 그리고 원뿔의 일부와 그리고 여기 밑면이 삼각형인 각기둥을 각각 구해서 그 두 부피를 합해서 전체 부피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심각이 270도의 원뿔의 일부를 먼저 살펴보자면 반지름은 3cm니까 3제곱 파이 그리고 곱하기 중심각은 270도 전체 360도에서 270 360분의 270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원뿔의 부피를 구할 때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까지 곱해서 약분하여 계산해 보면 18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심각이 270도인 원뿔의 일부의 부피는 1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삼각뿔을 구해볼 건데 이 삼각뿔의 밑면의 길이는 모두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3분 5a든 3분 5b는 둘 다 3cm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3분 5b는 3분 5a에 대한 삼각형의 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밑면의 넓이는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높이는 8cm 곱하기 곱해주고 그리고 각뿔의 부피를 구할 때 3분의 1을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약분해서 계산해보면 12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합을 구해보면 18파이 플러스 12파이 세제곱센티미터 따라서 정답은 18파이 플러스 12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세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뿔에서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에서 원뿔의 꼭지점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뿔에서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이 있다고 가정할 때 양 끝에 점 A, B를 찍고 원뿔의 꼭지점이 P에서 점 A, B를 B의 평면으로 잘랐다고 합니다. 이때 생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렇게 잘랐으면 총 2개의 입체 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심각이 270도인 원뿔의 일부와 삼각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각이 270도인 원뿔의 일부부터 구하자면 밑면의 반지름이 3cm이었기 때문에 3의 제곱파이 곱하기 그리고 아까 잘랐던 부분이 중심각이 90도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360분의 270 그리고 높이인 8 그리고 3분의 1을 곱하면 18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중심각이 270도인 원뿔의 일부가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삼각뿔은 일단 중심각 이 각 A, O, B가 90도였기 때문에 밑면은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높이인 8 그리고 이제 삼각뿔의 부피를 구할 때 3분의 1도 곱해야 하기 때문에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분의 1이 되어서 12세제곱센티미터가 이 삼각뿔의 부피가 되겠고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원뿔의 일부와 삼각뿔의 부피의 합이기 때문에
8파이